물리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질병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HIVD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듯이 엄청 흔하게 보이는 질병이지만 익스트루전 이하의 레벨에서는 인자치료와 운동치료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비가 와가지고 다들 정신이 없으시죠? 저 정신이 없고요. 일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로백 페인 다들 잘 아시는 거죠? 허리가 아픈 겁니다. 그죠?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두 가지 유형의 양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백페인 도미넌트, 문제가 생긴 부위 근처에 근육과 인대나 관절에 의한 통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우백에 통증이 생겼을 때 디스크의 프로트루전으로 허리 주변 구조물이 압박될 때 또는 파셋 조인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허리에 직접적인 통증이 나타나면서 백페인 도미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페인 도미넌트죠. 허리 분절에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담당하는 더마톤 부위에 레디에이팅 페인이 생기고요. 보시면 랩팅글링, 다리 저림이죠. nerve root compression과 카드레이키나 신드롬 같이 신경이 압박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렉페인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통증의 원인으로는 근육이나 인대에 문제가 생기는 스프레인과 스트레인, 그리고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사이아틱 너브에 문제가 생기는 사이아티카, 그리고 외력에 의해서 뼈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스폰딜로리스테시스, 그리고 스파이널 캐널이 좁아지는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환자 설정을 HIVD로 했고요. 이제 저희가 설정한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HIVD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죠? 네. 그래도 굳이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프로트루전, 프롤랩스, 익스트루전, 스캐스트레이션 네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여기 디제너레이션이라고 나와 있는 프로트루전에서 설명을 드리면 디스크는 가운데 잼이 하나 들어있죠? 누클레스 펄퍼소스와 애눌러스 파이브로소스가 그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누클레스 펄퍼소스가 부어서 아직 신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주변 구조물에 압박을 가해서 백페인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프롤랩스는 아직 안에 누클레스 펄퍼소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디스크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신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이 단계까지는 물리치료, 보존적 치료로 수술을 하지 않고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잼이 안에 있는 잼이 애놀로스 파이브소스를 뚫고 나왔어요. 근데 아직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물리치료, 보존적 치료가 가능은 하지만 2단계부터 수술이 고려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캐스트레이션. 안에 있는 잼이 이제 눌려가지고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고 다른 구조물에 영향을 미쳐서 말총, 카우달 이키나에 떨어지면 이제 카우달 이키나 신드롬 같은 증후군들이 생길 수 다들 잘 아는 거죠. 대표적인 세 가지 테스트를 가져왔는데 먼저 SLR, Straight Leg Raise라고 불리는 SLR 테스트고요. 다리 각도에 따라 진단할 수가 있는데 먼저 0도에서 70도까지는 SI 조인트에 로드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70도부터 그 위로 룸바에 로드가 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0도에서 70도까지 올릴 때 환자가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은 그건 꾀병입니다. 이제 0도에서 30도까지는 사이아틱 너브의 긴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통증이 있다면 SI 조인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35도에서 70도에서는 사이아틱 너브의 긴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리가 저리게 되면 HIVD와 HMP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0도부터는 사이아틱 너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이 단계에서 허리가 아프게 되면 파셋 조인트 신드롬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 슬럼프 테스트는 넥, 트렁크, 힙 플렉션, 니 익스텐션, 앵클 롤즈 플렉션을 했을 때 고개의 움직임에 따라서 통증이 생기고 척추를 따라서 통증이 생기면
마일로패스의 양성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론리 밴딩. PKB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좋은 검사죠. 세 가지 동작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널브를 확인하는 테스트인데, PK1에서는 피모랄 널브, PK2에서는 라테랄 피모랄 널브, 그리고 PK2에서는 사페너스 널브의 경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설정한 환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이름은 운미남, 25세, 강남의 영앤리치 헬스 트레이너로 개인 운동을 하던 중에 허리를 삐끗했지만 이제 운동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아, 괜찮아. 운동하면 나을 수 있어. 3개월을 버티게 됐고 나아지지 않고 점점 고통이 심해져서 내원하였습니다. 진단 결과 HIVD 프로트루전 프로랩스 단계로 진단이 됐으며 보시면 바스 5점 환자의 MRI를 보시면 룸바 4, 5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의 칩 컴플레인이 허리 통증이기 때문에 환자의 허리 통증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고 이제 길게는 근력 운동도 처방해서 다시 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제 저희가 설정한 환자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모달리티, 인자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치료는 레퍼런스에 기초해서 작성되었고요. 먼저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핫팩이고요. 우선 42에서 45도로 온도가 조절된 핫팩으로 통증 조절과 근이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실습했던 잘 아시죠? 한 번씩 해보셔서 ICT 또한 사용될 수 있고요. 사진에서는 지금 좀 위쪽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L4, 5면은 이제 바지를 살짝 내려있기 때문에 그럼 진짜 부끄럽겠죠? 그래서 살짝 위에 붙어 있는 점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논문에 따르면 kHz 범위를 2kHz와 4kHz로 비교하고 간섭된 전류를 2Hz와 100Hz로 비교를 했을 때 4kHz의 범위에서 100kHz의 간섭 저주파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 좋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고주파 단파 치료인데요. 고주파는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는 저주파와 중주파와는 다르게 열 효과를 이용합니다. 고주파는 장파와 단파, 그리고 극초단파로 나뉘는데 여기서 장파는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단파와 극초단파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직 진도가 안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요. 단파는 연속 단파 투열, 맥동 단파 투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름만 봐도 연속이면은 안 끊고 계속 가는 거고 맥동은 중간중간 쉬어주는 거겠죠. 이 둘을 비교를 해봤을 때 연속 단파가 맥동 단파보다 열 효과가 적고 맥동 단파가 연속 단파보다 열 효과가 적고 세포 활성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연속 단파보다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 고주파 맥동 단파 투여를 치료 또한 통증 조절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적용 방법은 27.12MHz로 15분 동안 적용하였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저레벨 레이저 테라피입니다. 레이저 치료는 저레벨 레이저 테라피와 열을 발생시키는 고강도 레이저 테라피로 나뉘는데 열감이 있냐 없냐로 나뉘고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디스크 치료에는 둘 다 사용이 가능하고 통증 감소를 유도하고 생체 자극 효과를 통해서 섬유 아세포 기능을 개선하고 치유 과정에 염증, 증식과 성숙 단계를 수정함으로써 치유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레벨 레이저 테라피를 적용했을 때 관련 논문에 따르면 27줄 퍼 제곱센티미터의 강도 600에서 1000 나노미터의 파장으로 20분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잘 아는 거죠. 텐스입니다. 30분 동안 적용하게 되고 고빈도, 저강도, 저빈도, 고강도,
고빈도, 고강도, 저빈도, 저강도 이 통증 조절 원리에 따라서 효과를 구분한 논문을 찾아보았는데 만성 요통 환자에게 적용을 했을 때 이제 저빈도, 고빈도, 빈도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고요. 강도는 저강도와 고강도를 비교를 했을 때 고강도일 때 효과가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배치법은 제 디스크 문제이기 때문에 7가지 배치법 중에 촉수분절 배치법을 선택했습니다. 네, 다음은 herniated intervertebral 디스크의 보존적 치료에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트랙션입니다. 척추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주 3회 20분씩 체중의 절반보다 5파운드 더해서 적용하였고요. 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체중의 60% 정도로 트랙션을 진행하였을 때 척추 사이 압력이 25% 감소해서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다음은 NMES입니다. 뒤에 이제 설명드릴 운동 치료의 코어 운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선택하였고요. 운동 횟수에 맞춰서 고강도로 사용자에 맞게 적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운동 치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 치료는 보존적 치료로 완화시킨 HIV 재발을 방지하고 노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코어 근육의 강화를 실시하는데요. 운동 프로그램은 주차별로 나뉘어서 총 6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은 관련 연구를 참고했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NMES 붙이고 시행을 하고요. 1주차에는 골반의 안정성과 abdominal 머슬의 근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pelvic pulse를 tilting 운동을 해줍니다. 보조 효과를 위해서 abdominal 머슬의 NMES 말씀드렸다시피 적용해 주었고요. 6초 동안 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 세트에 10번, 3세트 동안 진행해 줍니다. 2, 3주차에는 익스텐서를 강화해주기 위해서 머리 들기와 다리 들기 운동을 진행해 줍니다. 3, 4초 동안 자세를 유지하고 한 세트에 10번, 똑같이 총 3세트씩 진행해 줍니다. 다리 들기도 양발을 교차해서 들어올리는 자세를 3에서 4초 동안 유지하고 한 세트에 10번, 3세트 동안 진행해 줍니다. 네, 4, 5주에서는 슈퍼맨 자세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자세인데요. 양손과 다리를 들어서 5에서 6초 동안 유지하고 이 자세 또한 세트당 10번씩 3세트 진행해 줍니다. 6번째 주에서는 버드독 동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쿼드리페달 자세에서 각각 다른 쪽 손과 발을 일직선상으로 뻗어서 똑같이 4에서 5초 동안 자세 유지해 주고요. 세트당 10번, 3세트씩 진행해 줍니다. 네, 치료 프로그램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논문은 HIVD 환자에게 인자치료, 운동치료 등의 물리치료, 수술을 하지 않은 보존적 치료를 적용했을 때 효과를 조사해 본 시스테마틱 리뷰인데요. 포함 기준과 제해 기준에 따라서 11가지의 논문을 비교를 해봤을 때 트랙션, 레이저, 매니플레이션, ICT, 핫팩, 전기치료, 운동치료 등 여러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 오른쪽에 프레스 플롯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바스나 SLR, 장애도 평가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질병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HIVD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듯이 엄청 흔하게 보이는 질병이지만 익스트루전 이하의 레벨에서는 인자치료와 운동치료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HIVD를 멋지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물리치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 이 논문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 이 논문이 원래 지금 적용하고 있는 6주차 운동 프로그램하고 이제 약물 치료를 둘이 비교해서 해본 이제
논문인데 운동 치료랑 약물 치료를 비교해 봤을 때 둘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데 이제 둘 다 확연히 HVID에 대해서는 개선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부작용도 있고 가격도 있다 보니까 이제 약물 치료보다는 보존적 치료인 운동 치료를 적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뽑기에는 제 능력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